이 영상은 2016년 ACS 나노저널에 게재된 셀룰러 카고 딜리버리 연구에서 제공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운동성이 없는 정자를 난자 가까이로 위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에 이어질 내용에 앞서 구독자분들의 흥미를 돋궈보고자 가져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영상 뒤에서 소개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난임 연구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또 이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는 가임 여성 1인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4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유일한 0명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혼인율은 몇 년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초혼 연령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더라도 점차 늦게 이루어져 출산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자 하는 부부를 도와 출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균 초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첫 자녀를 갖는 연령대 또한 함께 증가하였고, 이는 난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난임 혹은 불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난임 문제를 해결하면 비교적 나이대가 높아졌지만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 문제에 대해서 부부 중 한쪽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다른 한쪽은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난임, 불임이라 하면 여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되곤 하는 것은 사회적 풍토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휴먼 리프로덕션 업데이트에서 공개된 21세기의 생식 기술 및 관련 세계적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쓴 논문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이혼할 확률이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 더 높으며,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남편에 의해 학대받을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성에게 만성적인 불임증이 있을 때에도 여성들이 잘못 비난받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난임에 대한 국가제도나 인프라가 더욱 활발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여성이 홀로 난임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질 높은 난임 치료 및 제도적 혜택에서 남성은 배제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에 비해 2018년 남성 난임 환자의 수가 37% 증가하였습니다. 저널 오브 휴먼 리프로덕티브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전체 난임 문제의 원인 중 절반은 남성과 관련된 원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리프로덕티브 헬스 저널에서 2020년 게재된 논문에서 남성은 난임은 남성이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주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난임에 대해 남성성과 관련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남성들은 사회적인 시선과 부족한 남성 생식 및 난임 관련 연구 때문에 중요한 치료와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주제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획하여 불임의 원인을 여성 난임에게서만 찾는 유교적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여성만이 짊어져야 했던 불임과 출산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합니다.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 0명대의 초저출산 대한민국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난임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유교적 사회 분위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의 책임이 여성 위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성 난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남성 불임 치료를 적극 독려하여 여성만이 짊어져야 했던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덜어내고 한국 사회에서 큰 사회 문제인 난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성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여 남성의 부담 없고 적극적인 불임 치료를 독려하고자 하며, 관련 연구 현황을 제시하여 남성 난임 해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제너럴 메디슨에 공개된 해당 논문에 의하면 남성 난임 원인으로는 호르몬 부족, 물리적 장애, 성적 장애,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메일 팩터 인퍼틸리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WHO에서 정의한 메일 팩터 인퍼틸리티는 시먼 어널리시스에서 1 이상의 이상이 있거나 성적 기능이 부적절한 것을 의미하며, 즉 임상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정자 수 혹은 그 기능에 대한 평가 척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척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정자의 적은 양, 운동장애, 비정상적인 형태가 뽑힙니다. 이러한 문제는 만원풍조의 영향으로 늦은 자녀 계획으로 인해 남성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고 이것이 난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Reproductive Biology and Endocrinology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흡연은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생식 및 성적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음주는 생식선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30년간 지속되어 보고되어 왔으며, 약물 남용 또한 남성 생식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었음을 알렸습니다. The Open Reproductive Science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우리 몸이 전자파의 파동을 수신하고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의 복사열 효과는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생식 체계는 민감한 생물학적 체계이기 때문에 내외로 주의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생성 전류는 정자 생산에 필요한 호르몬적 환경이나 정소의 미세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정자 자체가 전기적 활성 세포이기 때문에 전자파와 전류에 대한 노출이 정자의 운동성, 형태, 그 숫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남성 난임의 해결책을 앞서 설명드린 원인에 따라 생리적 부분과 사회적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생리적 부분에서의 해결책으로는 금연, 전자파나 열이 발생하는 전자기기 사용 자제, 식습관 개선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Fertility and Sterility 저널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식습관이 남성의 생식력에 영향을 주며 항산화제를 섭취하고 해산물, 가금류, 견과류, 통곡물, 과일, 야채를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심장병을 예방하는 식이요법을 따르는 것이 남성 생식력에 좋다고 알렸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피하고 따르는 것만으로도 남성 난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혼풍조로 인해 앞에서 메일 팩터 인퍼틸리티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적 부분에서는 이러한 만혼풍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꾀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에게 사회적 지원을 하고 결혼을 늦추는 요인인 높은 부동산 가격과 취업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의 노력을 하여 난임을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남성 난임을 치료하는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은 운동 능력이 없는 정자를 난자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이크로모터를 이용하여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정자를 난자에 주사하는 방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재 난임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 같은 경우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를 제거하고 난자 세포질 내로 직접 정자를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 같은 경우 오랜 경험이 있는 숙달된 연구원만이 실시할 수 있는데요. 반면 해당 연구에서 개발한 딜리버리 방식은 정자를 포착, 운반, 방출까지 비침투적으로 관리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나선 모형의 자석을 헬름홀츠 코일에서 발생시키는 생체 응용 가능한 외부 회전 자기장을 이용하여 회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그 작용으로 운동성이 없는 정자와 커플링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유리와 파라필름으로 가공된 유체 채널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 자기장으로 조종된 마이크로모터와 커플링된 정자는 최종적으로 난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이 연구진들은 인공동력 정자로 성공적인 수정을 달성하는 것에 아직까진 생체내 적합성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음에도 보조 생식에 대한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난임과 불임의 원인을 여성에게서만 찾는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를 벗어나 여성 위주의 난임 정책을 개선해야 하며 기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남성 난임에 공학적으로 접근하여 난임 치료법을 연구 개발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자 운동의 메커니즘이나 남성 난임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빨리 뛰어들수록 해당 연구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남성 생식과 관련해서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되어집니다. 추가적으로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남성 난임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